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엑스컬리입니다. 엑스파일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아프리카TV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한 달간 엑스파일은 휴방으로 진행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사건은요, 유족분들의 주장과 추측이 되는 그런 많은 정황들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추측과 정황들만 난무하는 사건은 많지만 여러분들 혹시 제 엑스파일 영상 중에 현대판 신데렐라 이방현 씨 사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제 사건 중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사건도 영상으로 접하신 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스파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7월 당시 24살의 정양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인 배씨 부부와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날은요, 사실 백씨의 남편인 국씨가 그 국씨의 후배였던 김씨를 정양과 소개팅 해주려고 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정양을 포함한 배씨 부부와 후배 김씨, 그리고 또 다른 직장 동료인 조씨, 이렇게 다섯은 1차로 술을 마신 뒤에 소개팅남이었던 김씨를 제외한 넷이서 2차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4명은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배씨 부부의 아파트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도착한 지 약 12분 만에 정양은 아파트 8층에서 추락사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날로 넘어가던 새벽 1시경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정양이 발견됐고, 경찰은 정양의 유족들에게 자살로 추정이 된다며 연락을 하게 되죠. 자, 경찰은 이제 정양의 유족들과 연락을 한 뒤에 사건 현장을 조사했고, 당시 정양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동료들을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자, 김씨를 제외한 배씨 부부와 조씨, 이 3명은요, 경찰서로 소환이 된 뒤에 진술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진술에서 사건이 있기 전날과 그 사건 당일에는 정양이 헤어진 남자친구와 고함을 지르면서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 다 취중 상태였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그 트러블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정양이 사망한 사실은요, 사건 당일인 이제 당시 오늘 오후 1시경에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당시 정양이 나갔을 때 자신의 모든 소지품은 이 집안에 두고 담배와 라이터만 들고 나갔기 때문에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양이 들어오지 않자 이제 남편인 국씨와 조씨가 정양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은 아무리 찾아도 정양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혹시 술 취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택시 타고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고 이들은 이렇게 진술하죠. 자, 결국 초기 수사에서 이 사건은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자살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족분들은 자살이라고 하기에 경찰의 수사 과정부터 이들의 이 3명의 용의자의 진술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상한 점을 거론하면서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죠. 자, 결국 정양의 시신을 국과수에다가 부검을 요청했고, 정양이 사망한 5일 후에 재수사를 돌입하여 부검 결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당시 부검 결과 많은 정황들을 살펴보게 된 후에 이제 유족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차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부검 결과와 당시 정황들, 그리고 경찰의 태도와 유족분들의 주장과 추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자, 부검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점 첫 번째, 정양의 이제 몸에 보면요, 타박상과 목이 졸린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눈 주위는 부어 있는 상태에 멍까지 든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도 멍자국이 있었고 손목은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정양은 당시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청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폭행에 대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그래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 정양의 속옷은 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셋째, 정양의 시신이 추락사 치고는 이렇게 일자로 너무 곱게 뻗어 있었대요. 그리고 부검에선 분명 높은 곳에서 떨어져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료가 되나, 정양의 외부 흔적들을 보았을 때는 이 정양은 분명 사망 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흔적들이 난무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 용의자 선상에 있던 그들의 알리바이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증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배 씨의 전화 녹취록이었는데,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에 배 씨는요,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 야, 어떡해. 정양, 걔 죽었어. 죽었다고! 라는 정양이 사망했다는 말이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좀 전에 배 씨와 다른 용의자들이 그 경찰이 연락한 그 오후 1시경에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들은 오전 10시경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 발생 전날 사실 이 정양은요, 배 씨 부부가 거주하던 그 집으로 향하던 중에 동료들과 고성이 오가며 말다툼을 했다고 해요. 자, 이유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정양이 그 전 남친과 계속 연락을 했대요. 그럼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은 국 씨가 자신의 후배를 소개팅해주는 자리였는데 계속 전 남친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도 되게 민망했었겠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계속 상했고, 그 2차로 배 씨 부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는 정양은 또 한 번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 씨의 남편이 국 씨가 화를 냈고, 통화를 하던 이제 정양의 전 남자친구의 진술을 따르자면, 자신이 정양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국 씨가 갑자기 전화를 뺏고, 야,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 알겠어? 이 새끼가 미쳤나, 씨. 라는 말로 위협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정양이 악! 하는 비명소리를 냈고, 이 소리는 정양의 전 남자친구 외에도 당시 배 씨 부부가 거주하던 그 아파트 몇몇 주민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비명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도 맞아떨어졌던 거죠. 이어서 주민들이 말하기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부부싸움을 하는 듯한 큰 고성이 오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여섯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이상한 여섯 번째가 바로 엘리베이터 CCTV였어요. 자, 정양이 사망한 직후에 이제 찍힌 당시 엘리베이터 그 상황인데, 화면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국 씨와 조 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국 씨는 인상을 찌푸린 상태에서 표정이 어두웠고, 조 씨는 주먹으로 자꾸 자신의 머리통을 계속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둘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정양이 숨져있는 화단 쪽으로 가더니 약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해요. 자, 정양은 당시 8층에서 추락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점. 배 씨의 부부의 집은 7층이었어요. 그럼 정양이 한층 더 올라간 뒤에 자살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 자살했을 때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8층 이 창문 쪽에. 그런데 그녀의 지문 혹은 옷이 쓸린 그런 흔적, 이런
흔적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계단에는 정양의 피로 추정되는 혈흔도 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요,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정황들로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맞아 떨어져도 이건 그냥 유족들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결국 용의자들 이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정양의 유족들은요, 이 사건은 100% 타살임을 확신했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과 함께 검찰청 앞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했죠. 자, 그로부터 6년 뒤 검찰 측에서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유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굉장히 너무 좋잖아요. 다시 재수사를 해준다니까. 그런데 이 검찰 측과 경찰 측이 갑작스럽게 또 자살로 이 사건을 종결하게 돼요. 이후에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수상한 점 7번째. 자, 이 용의사 선상에 올랐던 이 3명을 조사해 보니까 배 씨를 제외한 국 씨와 조 씨는요, 각각 이제 폭력 전과를 포함한 5범 전과자와 폭력을 포함한 3범 전과자였다고 해요. 물론 이 프레임을 씌워서 이들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과거 행적들 그리고 정양 부검에서 보여진 이런 외상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상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자, 어쩌면은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접한 뒤에 이들에게 더 수상함을 느꼈겠고요. 자, 이 외에도 이제 유족분들의 주장으로는 당시 용의자였던 이 셋은 대질신문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 둘씩 정황이 밝혀지게 되니까 아,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에? 그날 기억이... 아이, 그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고요. 심지어 진술도 계속 번복했고요. 자, 이 밖에 정양이 사망한 위치는요, 사실상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화단 쪽으로 꺾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입구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 정양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시야에 정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양을 찾으러 나갔던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외에 그 유족분들의 주장에서 당시 경찰들의 문제점도 제기합니다. 자, 먼저 당시 초기 수사 때는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양이 추락한 그 사망한 그런 화단 주변부터 이제 자살했다고 추정되는 8층 이런 창가 쪽에는 폴리스 라인을 전혀 두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이 틀 때까지 정양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족분들이 이에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재수사가 이루어진 5일 만에 폴리스 라인을 그제서야 설치했다고요. 자, 이어서 진술 기록에는 당시 정양이 그 전 남자친구 그 진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진술 기록은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아니 왜 기록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진술이고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유족들에게 지금 장난해요? 당신도 이러는 거 공무집행방해야 알긴 해요? 에? 하며 소리를 높여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 밖에 그 유족들은요, 그녀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다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건 전날 정양이 나가면서 자신은 오늘 소개팅이 있고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대요. 그리고 사실 정양은요, 이제 술 마신 그 다음날 면접을 보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평소 자살 증후군을 보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족들이 말하기를, 아니 다음날 면접 보기로 한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냐는 거죠. 그렇다고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요. 자, 이때 몇몇의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초기 수사 과정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프로파일러들이 말하게 된 거죠. 프로파일러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경찰들이 이 엘리베이터, 이 CCTV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흐지부지 대충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빠르게 자살로 종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게 약간의 수상함과 함께 잘못됐다고 이렇게 프로파일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사건은요, 2017년 10월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수사부터 재수사까지 이 모든 거는요, 사실 정황들만 난무할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법에서도 제외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은 2020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요. 자, 보통 부검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제 사건으로 남을 만한 이런 사건들 중에서 그 시신 있잖아요. 그 피해자의 시신에서 정말 명확한 단서를 어렵게 발견했을 때는 고인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양,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이런 법에 있어서 정양이 한 번만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양의 추락 미제 사건,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정황들이 많은데도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 사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